사별한 60대 남자 집주인의 외로운 밤, 50대 가사도우미가 옆을 대신 채웠다. 제 이름은 이선아, 54살입니다. 54살이 되던 해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을 운영하던 미용실이 재개발로 철거됐죠. 손님들과 함께 웃고 울던 그 공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밀린 집세를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거의 없었어요. 새로운 가게를 낼 돈도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지내다가 현실을 마주했죠.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나이 5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 끝에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체면 같은 건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였어요. 첫 출근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낡은 골목을 들어서니 오래된 집 한 채가 보였죠.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선아 씨 맞으시죠? 중개소에서 본 사진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한지훈, 66살. 8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산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죠. 주방이 이쪽이고요. 청소 도구는 여기 있습니다. 한지우는 담담하게 집안을 안내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말만 했죠. 일주일에 3번 청소와 식사 준비 부탁합니다.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거실로 가자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방부터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들을 살펴봤죠. 전부 1인용이었습니다. 큰 접시도 국그릇도 하나씩만 있었어요. 8년 동안 혼자 먹어온 흔적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더 놀랐어요.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나 싶었죠. 점심을 준비하면서 한지훈을 슬쩍 봤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제 목소리에 한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뒷모습을 봤죠. 등이 구부정했어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오후엔 2층 침실을 청소했어요. 침대는 한쪽으로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여전히 깨끗했죠. 8년 동안 아무도 누워본 적 없다는 증거였어요. 서랍장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젊은 한지훈이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20년 전, 이혼하기 전엔 저도 웃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웃어본 적 없었죠. 다 됐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한지훈에게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죠.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한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서 느낀 외로움은 한지훈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움을 못 느끼는 척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은 원룸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저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그 집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텅 빈 공기를 마주해야 했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집에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뀔 거라는 걸. 그 집에서 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무거웠어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출근길에 우산을 챙겼지만 이런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오늘은 2층 드레스룸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보니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열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옷들이었죠.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까지. 8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하나하나 소중히 보관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물건들을 정말 아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었고 추억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죠. 펼쳐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앨범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지훈과 그의 아내였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엔 바닷가 사진이었어요. 아내가 한지훈의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한때는 이런 사진을 찍었었으니까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니며 웃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죠. 이혼 후 혼자 살면서 그런 감정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묻어둔 것뿐이었어요. 그 앨범이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한지훈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올라온 건지 몰랐죠.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괜찮습니다. 한지훈은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섰어요. 앨범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밖에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앨범이에요. 자주 꺼내보곤 했죠.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선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번쩍이고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8년 전 가을이었어요. 한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암이었어요. 말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 달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가 앨범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한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이 오면 더 괴로웠죠.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방 안에서 그의 고백이 울렸어요. 이 집엔 아내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옷장, 화장대, 주방 찬장까지 어디를 봐도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치울 수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믿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알았으니까요. 그런 밤이 어떤 건지.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그 기분을. 저도 그랬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죠. 제가 부족해서였을 겁니다. 한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죠. 그냥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미용실 일에 매달렸어요. 손님들 앞에선 웃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목이 메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외로움도 느끼지 못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한지훈을 마주 봤어요. 제가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외로움을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의 외로움이 조용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 한지훈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밤 여기 계셔 주실 수 있나요? 비도 너무 오고 혼자 있기 힘든 밤이라서요.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지훈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오늘 밤을 혼자 견디기 힘들다는 걸.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날 밤 저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제 외로움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어요. 밖에선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한지훈이 1층 거실에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소파에 이불을 깔고 베개를 가져다 놨죠.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밤만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집에서 밤을 보낸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한지훈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천둥도 계속 쳤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거실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낯선 공간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오늘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밤을 무수히 보냈으니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왜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했던 밤들이 20년 전 이혼하고 처음 맞은 밤이 떠올랐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나간 뒤였죠. 옷장은 반만 차 있었고 화장대엔 제 물건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용실 일에 매달렸어요. 손님들 앞에선 밝게 웃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죠.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고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울음이 멈췄습니다.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느껴지지 않는다고 믿었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이젠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다는 걸. 외로움을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지훈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나요? 네. 잠이 안 옵니다. 한지훈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죠. 저도 잠이 안 와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 오는 밤엔 특히 그렇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도 비가 왔거든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집에 돌아왔죠. 빗소리를 들으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한참을 서 있었죠. 비를 맞으면서. 그러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한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마주 앉은 사람이 없죠. 밤이 되면 더 괴롭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어 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죠. 밥을 먹어도 혼자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입니다. 목이 메었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숨소리도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도 없었죠. 그 정적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지훈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라디오를 켜고 잤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라디오를 꺼도 켜도 결국 혼자라는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죠. 미용실 문 열고 손님 받고 집에 와서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 먹고 산책 나갔다 돌아오고 밤이 되면 잠들기를 기다렸죠. 감정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쳤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한지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숨겨둔 것 뿐이었다는 걸. 외로움도 슬픔도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못 본 척 했던 겁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선아 씨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혼자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한지훈 씨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처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외로움이 똑같다는 걸, 혼자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빗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같은 외로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선아 씨, 한지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외로움이 서로를 알아봤다는 걸, 긴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같은 밤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나눈 외로움은 조금 덜 아프다는 걸요. 창밖엔 여전히 폭우가 내렸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서로를 품은 밤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이제 주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훈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쾅,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환하게 밝혔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어렸을 때부터 천둥 소리가 무서웠거든요. 선아 씨, 한지훈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몸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과호흡이 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지훈이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천천히 마시세요. 그가 제 손에 컵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컵이 흔들렸죠. 제가 잡아드릴게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지훈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떨림이 멈출 수 있도록.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천둥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였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한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점점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한지훈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괜찮아지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누군가의 체온을 이렇게 느껴본 게 20년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이혼하기 전에도 남편과 이렇게 손을 잡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시는군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천둥치면 귀를 막아주곤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견뎌야 했죠. 한지훈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젠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밖에서 또 천둥이 쳤어요. 이번엔 몸이 덜 떨렸습니다. 한지훈이 제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천둥을 무서워했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천둥 치는 날이면 제 품에 안겼죠.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전 아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엔 천둥 치는 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안아줄 수 없었거든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저는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보였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오늘은 다르네요. 한지훈이 제 눈을 마주봤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네요. 한지훈의 손이 조금 더 제 손을 감쌌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말없이 빗소리만 들렸어요. 천둥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더 요동쳤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 가슴이 뛰는 이유가 한지훈의 손을 놓고 싶지 않은 이유가 위로 같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 내가 두려워할 때 손을 잡아준다는 것. 구원 같기도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감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걱정. 20년 전처럼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선아 씨, 한지훈이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지금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이 감정이 뭔지, 그냥 복잡합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아내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른 감정은 느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말이 멈췄어요. 오늘은 다른 것 같아요. 선아 씨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면서도 떨립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 느낌이. 한지훈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희망.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 밖의 비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오늘은 한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손잡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듣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끝나는 건 순간이라는 걸.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린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시작된다는 것도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는 더 작아졌고 천둥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말없이.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천둥도 멈췄죠.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아 씨, 한지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정말이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더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갔어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추우시죠? 한지훈이 일어나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더니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또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잔잔한 숨소리.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얼마나 그리웠던 소리인지. 누군가의 숨소리, 옆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 선아 씨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혼자였나요? 다른 분을 만나볼 생각은 없었어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만날 용기가 없었죠.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한지훈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해진 거였죠. 외로움에, 혼자 있는 것에. 그게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한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가 보였어요. 그도 같았으니까요.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낀 감정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 같았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오늘 선아 씨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 하고. 무슨 말씀이었는데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한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말고 다른 사람과 산다는 게 상상도 안 됐죠. 하지만 8년을 혼자 살아보니 알겠어요.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밤에 잠들어도 혼자죠. 말할 사람도 손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내는 알았던 거예요.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래서 제게 다시 누군가를 만나라고 한 겁니다. 행복하라고, 외롭지 말라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익숙해져도,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결국엔 외로워요. 밤이 되면 더 그렇죠. 한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또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손을 더 꽉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온기를, 이 따뜻함을. 선아 씨, 한지훈이 불렀습니다. 오늘 밤, 그냥 이렇게 함께 있어도 될까요? 아침까지 제 심장이 뛰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 밤을 같은 공간에서 보낸다는 것.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한지훈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어요. 그는 소파를 조금 당겨 제 쪽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천천히 한지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 누군가의 숨결, 누군가의 심장 소리,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리웠구나. 이렇게 간절했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한지훈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통통통.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증거. 따뜻하네요. 한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예요. 8년 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포근한 거였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저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한지훈의 숨소리가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이 감겼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잠들었어요. 텅 빈 방에서, 차가운 이불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외로움이 끝나는 게 이런 거구나.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한지훈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을, 외롭지 않은 밤을. 한지훈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그날 밤 두 사람의 외로움은 조금 덜 아팠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8년과 20년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눈을 뜨니 한지훈의 어깨에 기대 있었어요. 잠든 사이에도 그는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함께 잠들어 있었죠. 평화로웠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는 아침. 혼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 한지훈이 눈을 떴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오후 현관 앞에 동생 박만호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 만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얘기해요. 만호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무슨 일인데 그래? 누나, 어젯밤 어디 있었어요? 만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하는 집에 있었어. 비가 너무 와서. 알아요. 만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동네에 다 퍼졌어요. 누나가 집주인이랑 밤을 보냈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뭐? 신여정 씨가 아침에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봤대요. 누나 차가 밤새 거기 있었다고.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어요.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동네 슈퍼에서, 마트에서 다들 누나 얘기해요. 가사도우미가 집주인이랑 뭔 짓을 한 거냐고. 귀가 울렸어요. 소문이 났다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니. 제가 한지훈과 밤을 보낸 걸. 만호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요. 그 남자가 누군데요? 나이도 많고 아내 잃고 8년이나 혼자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누나한테 잘해준다고요? 만호야, 한지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만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누나는 또 속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누나를 사랑한다던 남자가 뒤에서 바람 피웠어요. 그때 누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다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땐 달랐어. 똑같아요.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나는 또 상처받을 거예요. 그 남자는 외로워서 누나한테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진짜로 누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호야. 누나, 제발 정신 차려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누나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20년 전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만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20년 전 저는 정말 무너졌었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사랑했고 그 사람과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그때의 아픔을 만호는 다 봤습니다. 밤새 울던 제 모습도, 며칠 동안 밥도 못 먹던 모습도, 동생으로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누나, 그 집 그만 다녀요.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일 구하면 돼요. 동네에서 소문도 나고 그 남자도 믿을 수 없어요. 제발 그만둬요. 만호야. 왜요? 왜 못 그만둬요? 만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설마, 누나 그 남자 좋아하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좋아한다는 말.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좋아하는 걸까요? 한지훈을 단지 외로워서 의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감정이 생긴 걸까요? 잘 모르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뭔지. 만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누나 지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땐 결정하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만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지훈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했고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20년 전처럼 무너질까봐. 누나, 만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20년 동안 혼자 사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만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보고 확신이 들 때 만나야죠. 지금은 너무 급해요. 나도 알아.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한지훈과 함께 있고 싶다고요. 그의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요.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만호가 이해할까요? 누나, 일주일만 생각해봐요. 만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집 일주일만 쉬고 누나 마음 정리해요. 그 남자한테 진짜 감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의지하는 건지 확실히 알고 나서 결정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한지훈을 보지 않는 일주일. 그게 가능할까요? 누나. 만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나는 누나가 또 무너지는 거 못 봐요.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동생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데,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쉴게. 그리고 생각해 볼게. 만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요, 누나. 후회 안 할 거예요. 만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 그렇게 쏟아지던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동네 소문, 만호의 걱정, 20년 전의 상처, 모든 게 제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 어깨에 기대게 해주던 그 온기,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만호 말처럼 그냥 외로워서 제게 의지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를 버릴까요? 20년 전처럼.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그냥 좋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외로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훈이었어요.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걱정돼서 연락드립니다.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더 났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일주일 못 본다고 해야 할까요? 동생이 걱정해서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한지훈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지만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어제의 따뜻한 밤은 이미 멀게 느껴졌어요. 동네 소문과 동생의 걱정과 제 불안이 모든 걸 흐려놓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창밖에 햇살은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훈에게 연락이 왔어요. 며칠 동안 답장하지 못했던 제게 선아 씨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문자를 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한지훈 씨, 죄송합니다. 연락 못 드려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함께 밤을 보냈다고. 동생도 걱정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한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아 씨,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번 주말에 강릉에 가려고 합니다. 강릉이요? 네. 아내와 자주 가던 곳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에도 8년째 혼자 가고 있습니다. 아내 생각하면서 마음 정리하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선아 씨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닌 강릉을 보고 싶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함께요? 네. 싫으시면 괜찮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가겠습니다. 제 입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말 아침 한지훈의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터널을 지나고 산을 넘고 점점 바다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바다를 좋아했어요. 한지훈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강릉 바다가 특히 좋다고 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마지막으로 강릉에 왔었습니다. 병원 치료 시작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자기가 떠나고 나서도 이곳에 와달라고.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이곳에서 마음을 정리하라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해마다 왔어요. 혼자. 아내 생각하면서 바다를 봤습니다. 한지훈이 저를 슬쩍 봤어요. 하지만 올해는 다르고 싶었어요. 선아 씨와 함께 오고 싶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넓고 푸른 바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여기에요. 한지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사장을 따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내와 여기 자주 왔습니다. 한지훈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손잡고 걸었죠. 아내는 파도가 발에 닿는 걸 좋아했어요. 차갑다고 웃으면서도 계속 물가로 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어요.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자기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라고. 자기는 행복했다고.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누군가를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상상도 안 됐죠. 한지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선아 씨를 만나고 알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는 알았던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외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제게 다시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아 씨,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놓아줘도 될 것 같아요. 아내를.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선아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선아 씨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한지훈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숙소로 갈까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어요. 방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두워진 바다가 보였죠. 선아 씨, 한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함께 있어도 될까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의 외로움과 8년의 슬픔이 조용히 녹아내렸어요. 서로의 체온 속에서, 서로의 숨결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함께 있고 싶다는 걸. 한지훈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마치 제가 부서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선아 씨,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저도 그를 더 꽉 안았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우리의 외로움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감정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았습니다. 8년 동안 아내를 잃고 혼자였던 남자와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여자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덜 아팠어요. 함께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밤은 깊어갔고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다시 한지훈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죠. 왔어요. 한지훈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오셨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우리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청소하고 점심 준비해야죠. 같이 할게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청소하고 혼자 요리했어요. 한지훈은 거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 설거지했어요. 한지훈이 그릇을 씻으면 제가 닦았습니다. 어깨가 부딪혔고 가끔 눈이 마주쳤죠.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한지훈이 서툴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것도 잊어버린 거겠죠. 누군가와 함께 집안일을 한다는 것.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한다는 것. 점심을 먹을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엔 한지훈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앉았습니다. 맛있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혼자 먹는 밥과 함께 먹는 밥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먹으면서 잊고 있었던 것.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오후엔 거실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한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선아 씨, 한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저도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거.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햇살이 들어와도 어두웠죠. 8년 동안 혼자 산 사람의 외로움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외로움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동생 만호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누나, 진심이에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정말 계속 만날 거예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야. 한지훈 씨와 함께 있고 싶어. 만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행복하면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알아. 제가 만호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만호야, 나는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봤잖아.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한지훈 씨가 옆에 있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 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았어요, 누나. 그럼 내가 할 말은 하나뿐이에요. 뭔데? 행복하세요. 제발. 저는 만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만호야. 걱정해줘서. 밤이 됐습니다. 한지훈의 집에 남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한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손을 잡고 선아 씨, 한지훈이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제가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년과 20년의 외로움이 만난 자리. 그곳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어요. 54살과 66살. 젊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까. 혼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제 외롭지 않죠?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밤이 오면 외로움도 함께 왔으니까.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밤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한지훈이 옆에 있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 잘 자요, 선아 씨. 잘 자요, 지훈 씨.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8년 동안 비어있던 침대 한쪽. 20년 동안 혼자였던 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은 여전히 가끔 아내 생각을 했고, 저도 가끔 20년 전 상처가 떠올랐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서로 곁에 있으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으니까. 새벽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한지훈이 눈을 떴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옆에 누군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외롭지 않은 하루. 함께하는 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64세 남자와 재혼. 혼인신고 한 달 뒤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한소희 56살입니다. 저는 그 나이에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반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처음엔 슬픔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요. 외롭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가게 앞에서 정도연 씨를 처음 본 게 말이죠. 사장님, 여기 김치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64살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교사였다고 했어요. 차분한 목소리에 단정한 옷차림.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가게에 들러서 반찬 사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연 씨가 늦게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사장님,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손님이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 옮기는 것부터 바닥 청소까지요. 묵묵히 일을 거두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연 씨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이 사람도 외롭구나. 이 사람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답하자 도연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사장님 보면 제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그런 말이었죠. 누군가 내 존재로 인해 편해진다는 말이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사소한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관심이구나. 이런 게 배려구나. 그 뒤로 거의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마다 안부 묻고 저녁이면 통화하고요. 가게 일로 힘들 때면 오늘 힘드셨죠?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 씨의 배려는 더 깊어졌어요. 제 생일도 기억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왔습니다. 가게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한숨 쉬면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며 위로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 누나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정유경 씨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소희 씨 맞죠? 제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저를 평가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소희 씨 덕분인가 봐요. 칭찬 같지만 칭찬 같지 않은 말투였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인사차 온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누나분이 오셨어요. 그날 저녁 도연 씨한테 말하자 도연 씨가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뭐라고 하던가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인사하러 오신 것 같던데요. 도연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도연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하면 안 될까요? 함께하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10년 동안 혼자였던 삶이었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큰 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둘이서 구청 가서
서류에 도장 찍고요. 혼인신고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소희 씨 곁에 제가 있을게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까지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설렘보다는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도연 씨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소희 씨는 가게 일줄이고 집에서 좀 쉬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제 삶이었거든요. 10년 동안 혼자 일궈온 제 공간이었죠. 고마워요. 근데 가게는 제가 계속할래요. 제 일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답하자 도연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진 것 같았지만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혼인신고 후 첫날 밤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서 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죠.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침에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도연 씨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계란말이에 김치에 나물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부부처럼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말하자 도연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소희 씨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가게까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차로 10분이면 되니까요. 버스 타고 가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죠. 차 안에서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가게 매출은 어때요? 솔직히 말하자면 좋지 않았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젊은 사람들은 반찬을 잘 안 사니까. 그냥 그래요. 뭐? 제가 애써 웃으며 답했죠. 도연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소희 씨,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좀 쉬어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내 걱정을 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도연 씨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손님 많이 왔어요. 하나하나 묻는 모습이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단골 손님 박미정 씨가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다는 것도요. 도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금방 풀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손님들이랑 친하시네요. 네, 오래된 단골분들이라 그래요. 제가 답하자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저를 가게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녁에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를 했죠. 주말에는 집 청소도 같이 하고 장도 같이 보러 갔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 있었어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죠. 밤에 잠들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말했어요. 소희 씨, 가게 영업시간 좀 줄이면 어떨까요?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물었죠. 왜요? 지금도 손님이 적은데 시간까지 줄이면 매출이 더 떨어지잖아요. 도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희 씨 건강이 더 중요하죠. 돈은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좀 이상했어요. 가게는 제 삶이었거든요. 10년 동안 혼자 꾸려온 제 공간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니 도연 씨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답하자 도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도연 씨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제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려고 했죠. 다음 날 아침도 도연 씨는 어김없이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게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요.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미정 씨도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뭔 좋은 일 있어요? 네, 좀 그래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재혼하셨다며요. 축하해요. 미정 씨의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가 좁잖아요. 다들 알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담아드렸어요. 근데 사장님, 남편분이 매일 아침마다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참 다정하시네요. 그래요. 미정 씨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웃으면서도 약간 불편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박미정 씨 또 왔어요. 네, 왔어요. 제가 답하자 도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주 오시나 보네요. 단골이시니까요. 제 대답에 도연 씨가 잠시 침묵했죠. 그날 밤 식사 시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연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 씨가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하게요. 아침에 저를 가게에 데려다 줄 때도 저녁에 함께 식사할 때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혼인신고 후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응대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녁 무렵 도연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 데리러 가요. 혼자 오세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데리러 왔던 도연 씨가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변하고 있구나. 이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은 각자 간단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도연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밝은 핑크색 블라우스였죠.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입기에도 딱 좋은 옷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을 때 도연 씨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 씨, 그 옷 좀 화려하지 않아요? 네. 제가 물었죠. 왜요? 이상해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닌데 소희 씨 나이에는 좀 더 단정한 색이 낫지 않을까요? 베이지나 회색 같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나이에는요. 56살이면 밝은 색 입으면 안 되나요? 근데 도연 씨의 말투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냥 조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알겠어요. 그냥 이대로 갈게요. 제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게로 가는 내내 침묵이 흘렀죠. 그날 이후로 옷에 대한 말이 계속됐습니다. 소희 씨, 오늘 입은 옷 좀 짧지 않아요? 그 무늬는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요. 치마보다는 바지가 낫지 않을까요? 하나하나는 작은 말이었어요. 근데 매일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옷장 앞에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거 입으면 도연 씨가 뭐라고 할까? 이 색은 괜찮을까? 어느 날은 그냥 무난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 잘 어울리네요. 역시 소희 씨한테는 이런 색이 딱이에요.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도연 씨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것저것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렸죠.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단골 손님이랑 얘기 좀 나누다가요. 제가 답하자 도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손님이랑 그렇게 오래 얘기해야 해요. 가게 일도 있을 텐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문제가 되나요? 단골이신 분인데요. 도연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소희 씨가 너무 친절한 건 좋은데 가끔은 선을 지켜야죠.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너무 친해지면 나중에 이상한 오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상한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제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미 신경이 쓰였어요. 도연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시간이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하면 도연 씨가 또 뭐라고 할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짧아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눈치챘을 거예요. 사장님이 예전만큼 말이 없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도연 씨가 또 말했습니다. 소희 씨, 가게 문 닫는 시간 좀 당기면 어떨까요? 요즘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밤 9시까지 하잖아요.
8시로 줄이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분들은 낮에 일하시니까 저녁에만 올 수 있거든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 씨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죠. 그리고 이제 저도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게, 제 일인데 왜 도연 씨가 결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답하자 도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도연 씨가 짜증을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도연 씨는 잠시 후 표정을 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요. 소희 씨가 힘들어할까 봐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걱정일까? 아니면 통제일까? 잘 모르겠었어요. 도연 씨는 항상 부드럽게 말했고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작은 간섭들이 계속됐습니다. 소희 씨, 오늘 머리 좀 묶는 게 어때요? 풀어놓으니까 정리가 안 돼 보여요. 소희 씨, 요즘 화장 너무 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게 더 예쁜데요. 소희 씨, 가게에서 음악 틀지 마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숨이 막혔어요. 제가 뭘 하든 도연 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죠. 이거 하면 도연 씨가 뭐라고 할까? 저거 입으면 또 잔소리를 들을까?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모습이 변했다는 걸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밝은 옷도 안 입고 머리도 항상 묶고 화장도 옅게 하고 도연 씨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도 짧게 하고 영업시간도 조금씩 줄이고 결국 8시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계속 말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저를 걱정해서라고요. 근데 정말 걱정인가요? 아니면 저를 통제하려는 건가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드럽고 다정했죠. 그래서 더 헷갈렸습니다. 박미정 씨가 어느 날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좀 달라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지만 미정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고마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옷에 간섭한다고요. 영업시간을 줄이라고 한다고요. 손님들과 오래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말로 하면 너무 사소해 보였어요. 그냥 제가 예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게 이런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건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도연 씨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유경 씨, 도연 씨의 누나였죠. 혼인신고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소희 씨 오셨어요. 유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죠. 누나가 오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제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유경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제 옆에, 유경 씨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묘하게 긴장되는 분위기였죠. 유경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씨, 우리 도연이랑 결혼하고 어때요?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유경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소희 씨,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집안이요. 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교사셨고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셨죠. 도연이도 30년 넘게 교사 생활하다가 은퇴했고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죠. 유경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용하고 단정한 걸 중요하게 여기죠. 과하게 튀거나 시끄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결혼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와서 집안 규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희 씨가 반찬 가게 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도 돌봐야죠. 제가 가게 일을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경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도연이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야죠. 매일 밤늦게 소희 씨 기다리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도연 씨는 제게 그런 말 한 적 없었어요. 힘들다고, 기다리기 힘들다고요. 도연 씨를 봤지만 도연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유경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희 씨, 옷차림도 좀 신경 써주세요. 요즘 너무 화려하게 입으신다고 하던데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단정한 이미지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누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옷차림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 가게 일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유경 씨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소희 씨, 목소리 좀 낮추세요. 우리 조용히 대화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흥분해요? 흥분이요. 저는 흥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입장을 말한 것뿐이었죠. 근데 유경 씨 눈에는 제가 흥분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도연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씨, 누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좀 더 침착하게 얘기해요.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신 누나가 저한테 이러는데 왜 그냥 앉아만 있어요? 도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는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으로 잘 지내자는 거죠. 가족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가족이라면서 왜 저를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제 옷도, 제 일도, 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경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 씨, 결혼 생활이 뭔지 아세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되죠. 그날 유경 씨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말들을 하셨어요.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명절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친척들 만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마치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유경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도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화려하게 입는다고, 가게 일을 너무 늦게까지 한다고요. 도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소희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를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바꾸라는 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좀 더 나은 모습이 되라는 거잖아요. 더 단정하게, 더 품위 있게요. 더 나은 모습이요. 저는 지금 나쁜 모습인가요? 제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 애초에 저는 결혼을 왜 한 걸까? 다음 날부터 도연 씨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 유경 씨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소희 씨,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어때요? 가게는 하루쯤 쉬어도 되잖아요. 소희 씨, 그 친구분들이랑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가정에 집중해야죠. 소희 씨, 저녁은 꼭 집에서 같이 먹어야 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제 생활 반경을 줄여갔습니다. 가게 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심지어 혼자 산책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도연 씨는 항상 물었거든요. 어디 가요? 누구 만나요? 언제 돌아와요? 어느 날 박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 제 삶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제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제가 좋아하던 것들, 제가 하고 싶던 것들, 제가 입고 싶던 것들, 모든 게 도연 씨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도연 씨가 원하는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 아니라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회색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이 사람이 한소희인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연 씨가 만들어낸 누군가였죠.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통제였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누나의 말대로 단정하고 조용하고 집안 중심적인 사람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혼인신고한 지 겨우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혼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아야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박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좀 많이 담아주세요. 친정에 갖다 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큰 통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꽤 무거웠어요. 5kg은 됐을 거예요. 다 담고 나서 카운터로 옮기려는데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답했지만 미정 씨가 이미 손을 뻗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제대로 못 잡으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미정 씨가 한쪽을, 제가 한쪽을 잡고 카운터까지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서 있었죠. 그냥 반찬통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셨나 봐요.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죠. 도연 씨도 저를 봤을 거예요. 근데 도연 씨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굳어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그냥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죠. 몇 초쯤 지났을까요? 도연 씨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그냥 가신 거지?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 아니셨어요. 네, 맞아요. 왜 그냥 가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화가 나신 건가? 미정 씨는 금방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도연 씨가 왜 그랬을까? 그냥 반찬통 옮기는 걸 봤을 뿐인데요. 근데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차갑고 굳은 표정이요.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도연 씨가 원해서 일찍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갔을 때 도연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밝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텐데요.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할까요? 제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도 제대로 안 하셨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데우고 밥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도연 씨가 신경 쓰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만 혼자 젓가락 소리를 내는 것 같았죠. 도연 씨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오늘 왜 가게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소희 씨는 모르세요. 뭘 모르는데요? 제가 물었죠.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몇 초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화난 건 아닌데 그냥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요? 소희 씨랑 그 손님이요. 박미정 씨요. 제가 물었죠. 네, 박미정 씨요. 너무 가까이 있던 것 같던데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가까이요. 반찬통이 무거워서 같이 옮긴 거예요. 그뿐이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이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웃으면서 옮겼어요? 그냥 웃었던 것뿐이에요. 별 생각 없이요. 제가 답했지만 도연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소희 씨, 솔직히 말해요. 박미정 씨랑 자주 그렇게 가까이 지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가까이 지낸다니요. 단골 손님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도연 씨가 식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크게 소리가 난 건 아니었지만